자,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1번은 지수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x 부정적분을 이용을 하시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c는 1이 되겠고요. 2를 집어넣어 주시면 5,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3번은 지금 3, 4분면이고요. 제 3, 4분면. 자, 3, 4분면에서 지금 탄젠트가 양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가 이제 13이 되겠고요.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3분의 5,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12, 그리고 코사인은 13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고요. 자, 0에서의 좌극한이요. 0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고요. 2에서의 우극한은요, 0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을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 지금 g1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2x fx 그리고 x제곱 더하기 3의 f'x 이렇게 되겠는데요. 2를 집어넣어 주시면 2f1 더하기 4f'1 이렇게 되겠고요. 자, f1에다 2 집어넣어 주면 4. 그래서 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4고 여기도 4니까요.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자, 곡선 3x제곱 마이너스 x랑 그리고 y는 5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어떤 지금 곡선이 더 위에 있는지 직선이 더 위에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는 건데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죠. 그리고 5x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고요.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3x제곱 빼기 x랑 5x가 같다라고 놔주시면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에 2, 0 그러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2.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이다. 그럼 일반 항은 공차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dn 플러스 그냥 문제풀이로 바로 가죠. a6가 s3에서 s2를 뺐다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은 지금 a3가 되는 거잖아요. 2a3가 되는 거고요. a 플러스 5d 하고 2에 a 플러스 2d 이렇게 되는 건데 a가 2죠 지금. 이게 a입니다. 그럼 2 플러스 5d는 4 플러스 4d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d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S10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그리고 첫째 항이 2 그리고 그럼 2 곱하기 2 하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9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11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fx가 x가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져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요거는 지금 각각의 좌극한과 우극한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의 제곱이
a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굳이 a 값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4a 뭐 여기서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를 바로 써줘 버리면 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9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 나눠서 얘기가 되고 있죠. 자, 뭐 규칙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귀납적으로요. 그러면 A12 12번째 항이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A1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2분의 1인 거니까 A11은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11은 8, A10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지금 2니까요. A10은 4분의 1이고요. 요 규칙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규칙이 생기지 않을까요? A10은 또 다시 A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4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A9는 4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A9는 8, A8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4니까 A8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속 이제 반복이 되겠죠? A12, A12가 2분의 1이었고 A8이 2분의 1이었고요. 그럼 이 규칙으로 얘기를 가주시면 A1이라고 하는 건 4가 되겠고 A4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 되겠고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2분의 9 2분의 9요. 2분의 9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예. 3점짜리까지만 풀려고 했는데 4점짜리도 들어갔네요. 예. 그럼 쭉 그냥 다 풀어보도록 하죠.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진수 조건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고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같다라고 놓읍시다. 로그 n의 x랑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은 로그 n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x 플러스 3분의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x와 x 플러스 3분의 n이 같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x 플러스 3이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은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상황에서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n은요. 근각계수의 아니죠.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은 2분의 마이너스 3의 플러스 자 마이너스는 안 되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9 더하기 4n 이렇게 될 텐데 요게 지금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와 4 사이에 있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3을 더해주시면 5, 7. 자, 9 더하기 4에는 25부터 49까지. 그럼 4에는 16부터 40까지, 얘는 4부터 10까지.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모든 n의 값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래 주시면요. 35가 잠깐만요. 14, 28, 3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이요. 자, 닫힌 구간 0, 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요. f0, 전 다음과 요런 녀석들을 만족을 한대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땐 이렇게, 0과 1 사이일 때는 fx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 이만큼 갔을 때 같은 값이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자,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fx가요. 자, 일단 그냥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범위에서 gx가 얘가 마이너스 저 가족권에 의해서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f x 플러스 1에 더하기 1 하고 dx 이렇게 될 텐데, 자, 요 녀석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1 dx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플러스 1의 dx 요걸 계산을 해주는 건데, 자, 지금 이 녀석은 지금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6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gx dx 요거는 그냥 fx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는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조건 나에서 이만큼 갔을 때 같은 값이 반복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요 얘기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되겠고요.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따로 가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죠. 얘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값은 이제 2가 되겠고요. 그리고 1부터 2까지를 봐주면 되는데, 요 얘기는 1부터 2까지 2씩 감소하면 요 얘기랑 같게 되죠. 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6분의 5다. 그러면 6분의 17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답은 2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테니까 여긴 4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코사인 8분의 1 여기를 x라고 한다면 x제곱은 16 코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25 마이너스 40 곱하기 8분의 1 그러면 36이죠. 그러니까 얘는 6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도 2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이 길이는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가 더 나왔고요.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요 각도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건 삼각형 BED 하고요.
삼각형 CAB하고 닮음이다. 어떻게 동그라미 빨간색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표시되어 있는 각도가 같죠. 그래서 AA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BED 그리고 CA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DE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DE 대 BD는 이 삼각형에서는 BA 대 C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DE하고 BD는 4겠고 BA는 4겠고요. CB는 6이죠. 그럼 DE의 길이는요?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 0, 1에서 fx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도 1만큼 크기로 반복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저 값을 구하라는데요. 이게 지금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0부터 1까지는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1이라는 데서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또 반복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정수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x값이 정수인 상황에서는, 정수인 뭐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수인 상황에서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정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여기 이제 3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 f 루트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f1이고요. 그럼 얘는 1의 값을 갖겠고요. 그 다음에 뭐 f 루트 2는 정수가 아니니까요. 얘는 3이라는 값을 갖겠고, f 루트 3은 다시 3, f 루트 4는 다시 1. 왜냐면 얘는 f2일 테니까요. f2는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규칙대로 가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일단 지금 k가 1이고 4이고 9이고 16일 때는 f 루트 k가 모두 1이 되고요. k가 이제 그걸 제외하고 뭐 2, 3, 5, 6 뭐 얘네들 여기 1, 4, 9, 16을 제외한 녀석들은 f 루트 k는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3은 결국에 뭐 여기는 3이랑 나눠질 거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1, 4, 9, 16에서는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면 k f 루트 k가 1, 4, 9, 16에서는 그냥 1, 4, 9, 16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이게 30이죠. 근데 그거를 3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3에서 나눠질 테니까 이제 k만 남겠죠. k만. 그러니 거기서는 그냥 2 더하기 3 더하기 나머지 것들을 그냥 쭉 다 더해주시면 되죠. 제곱수가 아닌 것들. 제곱수가 아닌 것들을 이제 쭉 더해주시면 되겠죠. 1부터 20까지 더하면 21 곱하기 10이 되죠. 그럼 210인데 거기서 30을 빼라고 했으니까 180이 되겠죠. 그럼 180에다가 10까지 더해주시면 190이라고 하는 녀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xgx. 자, 절대값 안에 있는 x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일 때는 절대값 안에서 그냥 튀어나오죠. 그래서 fx-p에 플러스 q 이렇게 되겠고, x가 음수일 때는 바깥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x를 나눠주시면 결국에는 gx라고 하는 건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겠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는 그냥 요 두 녀석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0이 0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fx라고 하는 거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텐데, 얘는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이제 그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fx가.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p만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이 1 플러스 p 3 플러스 p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어디에다가 f-1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 플러스 9, 5. 자, 그럼 여긴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그리고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요 마이너스 27에 12니까 마이너스 39.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q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q, 여기도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 써줘야 될 게,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A 개수가 1개다. 뭐가? 절대값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절대값이 붙어있는 상황은 요거 그냥 따로 그려볼까요? 그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게 되면요, 우리가 G0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지금 얘가 y는 fx-p에 플러스 q 이렇게 될 텐데, gx는 지금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자,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냥 절대값, 그럼 얘가 살아남아 있겠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원래는 꺾였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여기 지금 이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거든요. 꺾여야 되는데 다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번엔 0이 여기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데는 그냥 절대값, 그리고 0보다 작은 데는 위로 접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야 돼요. 접었다 밑으로 내리면 요긴 요게 되겠고, 접었다가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자, 여기서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게 되죠. 여기도 다시 이렇게 내릴 거고, 그럼 여기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을 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1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결국엔 요렇게 그려져서 0보다 큰 쪽은 절대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은 올렸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기만 미분 불가능이 되는 거고요. 그 지점을 뭐 A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지점이 A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는 지금 한 개만 되는 거잖아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자, 그럼 결국엔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x축에 닿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q라고 하는 녀석은 7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p는 1이다. 그래서 p가 1이고 q는 7이고, 그럼 두 개를 더해 주시면 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입니다. 객관식 풀이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가 0이 된다는 건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것 따로 요것 따로 일단 생각을 해볼 텐데, 형태가 비슷해요. 지금 y는 sin 2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거의 주기는 4가 되고요. 또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하는 녀석의 주기도 4가 되고요. 근데 마침 범위가 0부터 4까지래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x 1, 2, 3, 4 1 좀 크게 그릴까요? (1, 2, 3, 4) 1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주기가 4인 녀석들을 그려주시면, 자, 요게 이제 사인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코사인이 되고요. 이렇게요. 자, 이게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리고 얘는 y는 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자, t의 값은요, t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는 건 뭐 어쨌든 y는 sin 2분의 파이 x라는 것과 y는 t라고 하는 게 만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t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t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y는 t 이렇게 쓴다면, 지금 요때가 알파 t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때가 이제 베타 t가 되는 거죠. 작은 값을 알파 t, 큰 값을 제일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고 했으니까요. 자, 근데 이게 모두 어디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2분의 5라는 데에서 지금 대칭이겠죠. 이걸 위로 내리든 아래로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내리든 다 여기에 대칭인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T 더하기 BT를 2로 나눈 게 2분의 5이기 때문에 5다라는 얘기는 맞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하나만 더 그려보죠. 니은까지. 자, 베타 0에서 알파 0을 뺀다. 자, t가 0이면 지금 t0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베타 0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범위가 4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t가 0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베타 t, 3이 베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0 쪽이 여기가 알파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y는 t라고 할 때 t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다시 좀 그려보면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데 t는 0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지금 여기는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얘랑 지금 만나는 가장 큰 오른쪽에 있는 점은 이쪽인 거고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이게 알파 제로, 베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럼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라고 하는 건 3이라는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타 t 빼기 알파 t도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3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3 해서 여기까지 딱 3이 돼요. 요 크기가 3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알파 t가 요쪽에 있고 베타 t가 이쪽에 있게 돼요. 3보다 더 커지게 되죠. 이건 3보다 더 커진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그것보다 올라가게 되면 알파 t라고 하는 거는 더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때의 t의 값이라고 하는 건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범위는 요 범위인 거니까요. 요 범위가 딱 3이 되는 범위인 거니까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가 된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디귿이요. 디귿은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만 안 돼도 저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해보죠. 그리고 요 크기, 요 차이를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t2 빼기 t1이 2분의 1인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t2는 그리고 여길 요 x값을 k라고 해봅시다. 그럼 t2는 코사인 k고요. 그리고 t1은 사인 k고요. 그럼 지금 코사인 k 빼기 사인 k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t2 빼기 t1인 거죠. 그럼 t1, 지금 디귿에서 t1 곱하기 t2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지금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잖아요. 사인 k, 코사인 k. 그거는 요 녀석을 제곱해 주시면 나오죠.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t1, t2가 4분의 1. t1, t2는 8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4에 여기는 3분의 2 곱하기 24 그러면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x가 뿔마 1에서 근데 이제 극소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1에서 극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 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1 더하기 f1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f1은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f1이 10이니까요. 그러면은 1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a도 양수, r도 양수. 자, 그러면 a2는 ar인데 이게 36이다
A7은 아래 6제곱은 3분의 1의 A 아래 4제곱이다. 그럼 여기는 제곱만 남겠고요. A도 사라지겠고요. 그 아래 제곱은 3분의 1이다. 그러면 R은 3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A는 지금 A분의 36이 루트 3분의 1이죠. A는 36 루트 3. 그럼 A6는 A 아래 5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36 루트 3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5번 하면 9 루트 3분의 1.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자, 그러면 요거 xt 이렇게 얘기를 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적분상수 c 얘긴데 0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적분상수 c는 0이겠고요.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k-1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xt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 x3에서 x1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이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한대요. 자, 그러면 지금 저 식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fx를 바깥으로 빼고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tt 빼기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 dt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을 할 건데요. x에 대해서 양변을. 그럼 f'x에 a부터 x ft의 4제곱 dt 이렇게 되겠고, 뒤에 거 미분한 다음에 뒤에 거까지 미분을 해서 빼버리면 뒤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일단 f'x를 먼저 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다. 3으로 묶어서 x-3, x-5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f'x가 x-3, x-5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식이요.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일단은 요 ft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a가 3이나 5가 아닌 수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a값 전후로 해서 요 x값에서 요 값의 부호가 바뀌게 될 겁니다. 3이나 5가 아닌 수인 어떤 a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이 몇 개가 생겨버려요?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a에서 3번 이렇게 생겨버리죠. 부호가 바뀌는 게 이렇게 3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3이나 5가 되어야 부호가 바뀌는 거를 이제 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3이라면 5에서만 그 값을 갖고, 그 다음에 a가 5라면 3에서만 그 값을 갖고요. 뭐 증간표 그려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만 확인을 해주셔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x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근데 이미 xn제곱은 64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근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fx는 뭐 x-알파, x-베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알파랑 베타랑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다라고 하면 x축 아랫부분도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알파의 n제곱도 64. 왜? 중근을,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2개밖에 안 갖는다 그랬으니까요. 베타 n제곱도 64.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편의상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같겠죠. 근데 그게 음의 정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F0은 알파 베타인데요. 얘가 음수고 또 음의 정수. 알파 베타는 음의 정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얘기를 했는데요. 요 얘기를 갖고 와보죠. 알파의 n제곱이 64, 마찬가지로 베타의 n제곱이 64다. 그러면 n은 지금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왜? 알파가 지금 음수잖아요. 알파가 음수. 그 n은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단 64는 2의 6제곱인데요. 이게 지금 베타의 n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죠. 베타는 양수이고요. 그럼 베타는 2는 이라고 할까요? 2는 베타의 6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일단 n은 2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큰 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알파 베타가 음의 정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알파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이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2 이렇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베타의 6분의 8이다. 그러면 3분의 4 이렇게 될 텐데 요거를 제곱을 해봐요. 그럼 베타의 3분의 8제곱이죠. 요게 지금 4가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베타의 제곱도 자연수라 그랬죠. 근데 3분의 4.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4니까 베타의 제곱은 4의 4분의 3제곱. 이건 지금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요. 그러면 2, 4, 6, 12 이렇게 4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4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 부분 공통 영역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놔봅시다. 자, 그리고 뭐 요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라고 3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3차 함수에서
개수가 두 개가 나오려면 일단 위로 블록인 아니죠. 3차 함수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알파, 베타 그리고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이렇게 될 텐데 자 지금 요 나에서요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f 안에 있는 x 빼기 fx라는 녀석을 보죠. 요게 x 빼기 fx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위에서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알파랑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fx라는 녀석은요 x-알파거나 아니면 x-베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1이고 자 x절편이 알파랑 베타인 녀석들이니까요.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1이고 요게 이제 y는 x-알파죠. 그 여기도 y는 x-베타고요. 그럼 지금 이걸 만족하는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거 쭉 더 가면 5개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쭉 가서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개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딱 지금 3개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3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하게끔.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하나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그래서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경우는 안 된다, 이 경우도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나머지 조건들을 볼게요. 자 f' 1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인 녀석이라고 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1인 녀석인 거니까요. 여기가 1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양수의 값을 갖죠. 그렇다는 건 얘도 안 된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럼 이 녀석을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솔직히 y축은 필요가 없죠. 자, 알파, 베타.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 1인데 접하게끔 여기가 1이고요. 기울기 1인데 좀 완만하죠. 자 그리고 f1의 값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4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니 이 길이도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 왔습니다. 지금 이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의 형태 자체가 알파에서 지금 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를 뭐 a라고 하고 그리고 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f1이 4다, f'1이 1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 보면요. 1을 집어넣었을 때 16a에 1 베타 요게 1이다 이렇게 되겠고 또 f'x는
2a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도 1을 집어넣는다면 8a의 1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6a 요게 1이다. F1은 4였죠. 요게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연립을 해주시면 되죠. 자, 지금 8a 1-베타가 2가 될 테니까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그죠? 16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베타의 값은 5가 됩니까? 예, 5가 됩니다. 자, 뭘 구해야 됩니까? F0을 구해야 되죠. 그럼 F0은 마이너스 16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5인가요? 예. 그러면 16분의 45가 되는 거라서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 61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